그리고 지방에 규제로 묶여가지고 투자금 회수 못한 사람들 빠져나가려 노력을 할 거예요. 세 채, 네 채, 다섯 채 못 빠져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 방에 해결해준다? 기존에 양도 차익이 1억이다. 근데 최고 중과 30% 받는다. 자, 1억이면 거의 한 20% 좀 내잖아요. 20% 내잖아요. 자, 2천만 원 플러스, 자, 그럼 50% 내는 거예요. 50%. 5천만 원밖에 못 가져간다는 거죠. 매물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종부세가 감면이 될 겁니다. 종부세든 재산세든. 네. 그러면은 이 똘똘한 채 선호현상은 어차피 과거에나 현재나 미래나 똑같이 선호하는 거는 마찬가지고 앞으로 더 선호는 되겠죠. 그리고 갈아타기 하려는 사람들, 특히 서울에 평균 가격이 집값이 거의 12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비과세로 매도 치고요. 뭐 전세로 갔든 뭐 어디로 갔든 간에 또 한 번의 기회를 노리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정말 부지런한 사람들이에요. 쉽게 결정하기가 어려워요. 전세로 갔다가 괜히 또 집값이 폭등할까봐.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비과세 다 받고 한 채 팔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전세로 잠깐 들어갔다가 역대급 기회가 오면 또 한 번 더 잡는다, 이런 생각으로 할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서울하고 수도권 절대로 지금 사는 건 아니라고 봐요. 자, 지금 입주 물량으로 가지고 서울의 지금 시장의 심리가 흔들린다? 근데 3기 신도시가 이제 가닥이 나온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서울은 20년 후반에, 그러니까 27년, 28년 이때나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전에는 지금 이제 박스권이기 때문에 제가 개별주 장세로 간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지방광역시가 돈이 몰린다는 겁니다. 23년부터 달라지고요. 23년부터 우리는 한 가지 지역을 정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호프님께서 DSR 규제는 절대 안 풀리나요? 이렇게 하셨는데요. DSR 규제는 쉽게 풀릴 수가 없어요. 풀릴 수가 없습니다. 아마 1주택자에 한해서는 풀 수가 있어요. 하지만 DSR 규제를 풀었다가 원래 대출 규제 푸는 순간 집값 날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못 풀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건축도 마찬가지예요. 안전진단 같은 것도 그냥 대통령 시행령으로 고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법 같은 거 있잖아요. 지방세법을 고쳐야 되는 그 취득세법, 중과, 이거는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냥 다주택자의 입주 물량하고 다주택자의 그 양도하는 그 물량하고 플러스 기존에 계획되었던 그 지역 입주 물량, 이게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요, 취득세 중과 풀지 않으면 그건 정말 그 시장이 작살나는 겁니다. 작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등록 임대사업자를 활성화시키려면요, 5구 타입 이하는 기존처럼 1에서 3% 그렇게 취득세로 가야 되는 게 정답이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성도님께서 올해 해운대 집 팔고 정관집도 2년이 넘어 올해 팔 건데요, 양도세 내놔야 하나요? 해운대 집은 일단 파셨잖아요. 그래서 정관에 있는 집하고 갖고 계시는데 중과 풀리면 파세요. 성도님, 중과 풀리면 파세요. 거기 실거주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중과 풀리면 파시고 성주님께서는 일단은 현금을 확보하세요. 빨리 팔아야지. 정관에 있는 아파트가 본인 명의가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명의가 누구냐 이런 말 하면 안 되고, 아무튼 간에. 자, 지금 그거 부분은 성주님 멤버십 방송에 더 이야기를 하시죠. 명의에 대한 부분은 멤버십에서 이야기를 좀 더 하시죠. 제가 공개 방송에서 잘못 이야기를 하면은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자, 정관 또 파세요. 파시고 다 팔아야 됩니다. 자, 근데 한 채 더 남아있으면은 그 한 채가, 마지막 한 채가 남은 시점부터 2년을 또 보유해야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것도 참고를 하세요. 자, 이용님 반갑습니다. 미라클님께서 신축이나 애매한 구축은 하락하겠지만 30년 이상 재건축 가능 대상은 오를 수 있을까요? 그것도 지역마다 다를 건데요. 만약에 그냥 일반적인 광역시다, 인천이든 대구든 그렇다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미라클님. 자, 서울에서는 강남 재건축만 올라가요. 강남 재건축만. 이게 사치제의 시장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지만 그냥 일반 광역시다,
재건축은요, 대장 아파트 또는 재건축 옆에 있는 인근에 있는 신축의 그 지표를 보고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신축의 지표가 꺾인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재건축도 꺾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미라클님, 지역마다 다른 겁니다. 네, 성도님 세 채를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세 채 중에 세 채가 모두 본인 명의라고 하면은 일단 한 채 파셨잖아요. 그 다음 한 채를 그 양도세 내고 파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남은 주택은 다시 2년을 보유해야 하는 겁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미라클리님께서 공급 과잉 그쪽 같이 다운됐더니요. 맞습니다. 네.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효과가 어떨까요? 이렇게 하셨는데요. 요게 제가 솔직히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기 조금 그렇기는 그런데 이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향후 돈이 어디로 몰려 들어갈 것인가? 이걸 생각해 보세요. 미라클님. 안전진단 때문에 피해를 보는 지역이 어딜까요? 안전진단 때문에 피해를 보는 지역. 안전진단에 통과가 돼야지 조합이 설립이 됩니다. 조합추진위원회가 안전진단을 실시를 하고 그게 조건부든 뭐든 간에 통과가 돼야지 조합으로 설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전진단을 완화한다. 그러면 조합들이 많이 설립이 되겠죠? 조합이 많이 설립되면은 서울 같은 지역에서는요, 지금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이 설립되면은 뭡니까? 입주권,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이 걸립니다. 제한이 걸려요. 뭐 재개발 같은 경우는 관리 처분인가 나면은 입주권 지위 양도가 제한이 되죠. 네. 자, 그렇게 되면은 강남 같은 경우는 가뜩이나 입주 물량이 없는데, 가뜩이나 입주 물량도 없고 거래되는 물량도 없는데, 너도 나도 전부 다 안전진단 통과해서 조합이 설립되었다. 그리고 입주권 지위가 양도된다. 그러면 희소성이 엄청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강남 재건축은요, 그런 강남 재건축은 사치제이기 때문에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빠숑 형님께서 말씀하셨던 반포주공이나 저기 저 어디죠? 저기 압구정이나 100억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또 질문이 혜성님께서 국토부 장관 재건축 만만치 않겠는데요. 네, 어떤 게 만만치 않죠? 네. 자, 백업 부장님께서 안녕하세요. 속초 실거주는 언제쯤 들어가면 좋을까요? 글쎄요, 전 속초이는데 투자를 하는 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뭐 실거주면 언제든 들어가도 상관없지 않겠나.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바다풍경님께서 내년 그곳 들어가려면 투자금 얼마나 필요할까요? 3천부터 3원까지 다양해요. 네, 바다풍경님. 그거야 본인 성향에 맞게끔 투자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제 방송에서 계속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서지민님께서 이번 주 멤버십 돈 되는 방송 기대되네요. 제가 기대가 됩니다. 네. 자, 멤버십 홍보 좀 할까요? 자, 제 멤버십은요, 월 4,990원에 매주 토요일 밤 10시에 멤버십 전용 라이브 방송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그 자산 포트폴리오 상담, 그리고 앞으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지역이 괜찮은지, 여러분들이 이것 지금 살려고 하는데 어떤 게 괜찮을까요? 이렇게, 아니면 세법 전략,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멤버십 가입도 많이 부탁을 드리고요. 현재 내년에 그 지역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현재부터 해서 올 한 해 내내 우리가 공부하고 준비하는 지역이 있죠. 네, 골드 멤버십도 저희 카톡방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동산 스터디를 공부하실 분들은 그렇게 가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최소호연님, 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네. 자, 성준님께서 양도세 일시적 면제되면 올해 집 팔아도 되나요? 네, 당연하죠. 네, 집 파세요. 네. 자, 일단 체급을 줄이세요. 체급. 지금 너무 무거워요. 네, 빨리빨리 줄이세요. 그래야지 투자금 확보하고 들어갑니다. 네. 자, 둥이아빠님께서 울산 북구 쪽 1주택 거주 중인데 매도 후 전세 들어가서 기회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올바른 판단이니까요. 구축이나 상급지로 이동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으짜님께서 토요일 방송 들으면 내년 그 지역 알 수 있는 네, 으짜님, 네, 들어오셔가지고 화끈하게 네, 활동 좀 해주세요. 네. 자, 아무튼 성주님, 그 일시적 그 중과가 된다. 면제가 아니고, 양도세 면제가 아니고, 중과가 유예가 되잖아요. 네, 중과가 유예가 되면, 그러면 서둘러서 파는 게 전 좋다고 봅니다. 네. TTT님, 대구는 정년 가망이 없는 건가요? 일단은 올해, 내년,
24년은 가망이 없어요. 그거는 오를 수가 없으니까요. 편안하게 홀딩하세요. 아니면 더 사든가요. 네. 물타기 하세요, 물타기. 네. 자, 아무튼 저는 전국구로 방송을 전국구의 그 흐름을 갖고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기 때문에 이 전국에 있는 부동산 투자처를 보면은 심리적으로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네. 박조사님, 주식 따라서 모베이스 어제 입성했습니다. 대구 신천자에 내는 입성 어떨까요? 자, 박조사님, 모베이스 제가 사지 말라고 했죠. 저는 컨텐츠 위주예요. 네, 아무튼 간에 그거 따라서 사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아무튼 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구 신천, 그런 데는, 신천자이를 들어갈 것인가, 내년에. 제가 보기에는 23년도에 들어가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들기도 한데, 근데, 신천자야, 볼게요. 제가 신천 쪽은 별로 좋아하진 않아가지고, 자, 신천자이가 여기잖아요. 왜 안 좋아할까요? 2013년 8월에 지어졌고 자이예요.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자이인데 자이자스가 갑자기 이게 왜 생각나죠? 허경환. 네. 허경환의 그 개그. 네. 84가 4억 8천 이렇게 나오죠? 네. 나오는데 이거 왜 여기를 들어가서 사려고 하세요? 제가 물어볼게요. 네. 신천자이 왜 여기 들어가려고 하세요? 자,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트박사님께서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시행되면 비규제 지역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자, 아트박사님, 비규제 지역에서 투자자가 엄청 진입을 많이 한 곳이 있습니다. 네. 거기 물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기존에 그 지역도 입주 물량이 많이 없다면요. 네. 그래도 나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어떻습니까? 자이가 좋아서 그러신 거예요? 네, 서지민님은 아이팍 좋아하시고, 바다풍경님은 자이 좋아하셔가지고. 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년에 여기 기존 아파트 들어간다? No. 들어가더라도 신축에 들어가세요. 그게 낫습니다. 네. 신축에 들어가야지, 23년에 입주한 신축에 들어가야지, 기존 아파트 들어간다? 그거는, 내년에 중반은 되어야 됩니다. 네, 중반 되어야 돼요. 특히 신청같이,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급지, 이런 데는 좀 위험해요. 네. 자, 그리고, 바다풍경님께서 소도시도 저평가되어 있던 괜찮지 않나요? 왜 소도시 안 좋게 보시나요? 자, 소도시가 안 좋게 보이는군요. 내가 사고 나서 오를 수가 있어요. 소도시 아파트 500세대에 10명의 투자자가 들어가면 그냥 폭등합니다. 그런데 못 빠져나와요. 2년 뒤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광역시로 빠져나오기 어려운데 소도시가 쉬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박수사님께서 동대구 주위 시세 따라갈 것 같아요. 동대구 주위요? 동대구로 사세요. 네. 동대구역 주변을 사세요. 동대구역 주변. 그게 낫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JW님께서 11월 전세 끝났는데 부산집 사야 할까요? 아니면 월세 살면서 금매 노려볼까요? 제 생각은 그냥 월세 기다리고 청약을 넣으세요. 네. 아직까지 집을 안 사시지 않았으면 청약을 노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